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주국방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나라의 자주국방, 자주방이란 우방의 군사력은 자위력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자국의 국력만으로 안보를 지킬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한 방산 수출국이면서도 미사일 방공망만큼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해왔는데요. 최근엔 이마저도 수급과 불량 문제로 국가의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방산업체 레이시온의 생산력 감소와 갑질 때문이었죠. 이에 우리 군은 새로운 미사일 사업을 통해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의 방산 갑질을 완전히 끝장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방 독립을 위해 개발한 함대공 유도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러시아군은 투폴레프 95MS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의 국경지역 도시 푸스코프 등 6개 지역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전 전쟁과는 다른 형태의 양상과 전개를 보이고 각국의 군수 내부는 갈수록 위력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미사일과 드론을 제압하기 위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국의 영공을 지키는 방공무기에 관한 관심이 크게 늘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북한 드론의 용산 침투 사건을 계기로 방공망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당시 북한 드론을 탐지하는 데 성공했던 레이더를 추가 배치하고 북한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는 그동안 주한미군의 전력, 사드와 같은 장비를 통해 미사일에 대한 방어막을 만들었지만 언제까지고 미국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장기화한다면 아무리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지원만으로 우리 영공을 지키겠다는 건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던 미국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미국의 방산 생산력, 수급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미사일이 부족해지며 전력상 큰 공백이 생겼는데요. 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회사는 단 한 곳입니다. 바로 6월 21일 RTX로 사명을 변경한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죠. 레이시온은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처럼 완제품 무기를 생산하는 군수기업은 아니기에 인지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항공기 엔진부터 스탠다드 미사일, 레이더까지 2021년 기준 미정부에 납품하는 국방 매출 기준 세계 2위, 민간 사업을 포함한 매출액 기준 세계 1위의 초거대 군수기업입니다. 이들은 통칭 SM 시리즈로 불리는 각종 함대공 유도탄,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사용한 SM2, SM3, SM6 등의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온 굴지의 기업인데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 덕분에 세계 미사일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레이시온의 명성은 냉전 이후 급속도로 추락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군축 기조에 따라 덩달아 레이시온의 미사일 생산량은 떨어지고 QC, 품질 관리에도 이상 신호가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SM2 불량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한국에서도 SM2 미사일의 불발 때문에 환불 내지는 수리, 교환을 요구했으나 레이시온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미 수익성이 악화하여 경영한계에 도달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요구를 해왔기에 한국의 요구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은 차기 함대공 미사일인 SM6를 레이시온이 생산하도록 했고 이런 미 해군의 오판은 참혹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레이시온이 생산한 SM6 미사일은 총 500여 발인데요. 이는 미 해군 조달용 1800발은 물론 우크라이나와 세계 곳곳에 우방해 보내야 할 물량에 턱없이 못 미치는 말도 안 되는 생산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대안도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군은 미국의 대미사일 방공망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대공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입니다. LSAM은 우리 군이 확보한 국산 지대공 무기체계 중 가장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최근 개발이 완료되어 양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이 LSAM의 성능이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310km 떨어진 탄도미사일을 40에서 70km 고도에서 격추하는 게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 마하 8.8에 달하는 극초음속 비행체 요격이 가능해 탄도미사일은 물론 중국과 북한이 최근 개발해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비행체 HGV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능인데요.
여기에 더해 격추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적미사일 근처에서 폭발하는 파편 방식이 아니라 적미사일에 직접 충돌하는 히트-투-킬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이런 기능이 탑재된 발사체를 킬 비이클이라 하는데요. 이 킬 비이클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현재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마디로 중국, 러시아, 독일, 일본 등 네로라 하는 나라들을 제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것이죠. 또한 한국형 저층방공망 체계인 LAMD의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LAMD는 적어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약어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무기인 아이언돔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첨단 무기인데요. 우리 군은 LAMD를 배치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장사정포의 공격을 요격하려 합니다. 드론만큼 작은 포탄도 요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드론에 대한 방어력도 자동으로 보장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한 발당 약 5억 원 수준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 불과한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동원하기에는 과잉화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화력을 낮춰 비교적 저렴한 무기를 개발할 수도 없는 게 북한이 운용하는 초대형 방사포의 위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한은 구경이 무려 600mm에 달하는 방사포, 즉 다연장 로켓을 내놨는데요. 이 정도면 이름한 방사포지 미국의 에이테크მს나 국군의 KT즘 같은 전술 지대지 미사일과 거의 동일한 위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고강도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아이언돔급으로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대응 능력이 확실한 LAMD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LSM의 탄도미사일 방어 버전과 공중전 사양을 넘어 군함이 사용할 수 있는 함대공 사양을 개발 중입니다. 총 사업비 6,900억 원을 들여 AAM을 개조한 고성능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군이 이 정도로 함대공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게 된 이유는 전술한대로 레이시오 내 지분이 상당히 큽니다. 지난해 7월 14일 환태평양 합동연습 림팩에서는 큰 사고가 있었죠. 이순신급 구축함이 발사한 SM-2 미사일이 요격 과정에서 공중 폭발한 것인데요. 말이죠, 공중 폭발이지 그냥 목표물을 잃고 요격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당 18억 원을 호가하는 함대공 미사일의 요격 실패 원인은 어이없게도 미사일 무장지 시장치의 오류였습니다. SM-2 미사일은 무장지 시장치와 무장지 시장치의 명령을 받는 유도탄 조사기에 도움을 받아 운용되는데요. 이 중 무장지 시장치의 소프트웨어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구축함에는 레이시오 내 SM-2나 SM-6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는데 2004년부터 2022년까지 19년 동안 발사된 36발의 미사일 중 11발이 불발되거나 요격에 실패하였습니다. 실로 엄청난 불량률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SM-2의 불량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21일 독일의 6,000톤급 방공호위함 작센에서도 SM-2 미사일이 시험 발사 중 폭발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크기도 작고 장약량도 적은 함대공 미사일의 특징상 대형 폭발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그런데도 작센급은 한동안 수리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개발사이자 생산자인 RTX 측에서 보상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사고가 일어난 어떤 나라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방권에서는 SM-2, SM-6 같은 RTX-제 미사일을 대체할 무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당분간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잠수함과 대자멜기, 레이더와 추진체계 등 복잡해진 현대해전에서 함대공 미사일은 단순히 적의 공격을 막는 무기가 아닙니다. 현대해전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대함미사일은 평균적으로 500에서 1000kg에 달하는 엄청난 무게의 탄두를 사용해 일격에 적함을 격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 단 한 번만 방공망이 뚫리더라도 함정이 격침되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현대해군의 군함들은 중장거리 함대공,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최후 요격 체계인 시위주로 이어지는 3중 방어 체계로 군함을 방어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이 중 가장 첫 번째 무기 체계인 중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의 영역을 SM-2가 책임지고 있는데요. 엉뚱하게 공중에서 폭발하는 SM-2만 믿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미사일 독립을 위해 함대공 유도탄 투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최근 사업의 운용 요구서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차후 개발될 함대 공유도탄2의 시제품은 적어도 SM-6 초기형 수준의 성능이 확실시됩니다. 또한 이 미사일이 개발된다면 한국은 더는 주력 미사일의 수급을 불량기업 레이시온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함대 공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2029년 전력화 완성이 예상되는 KDDX의 주력 무장을 살펴보면 SM-2, SM-6 계열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꼭 필요한 미제 마크 41 수직 발사대가 단 한 대도 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함대공부터 대함, 대전까지 모든 분야의 미사일을 국산 미사일로 대체하겠다는 군과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우리 해군의 주력으로 거듭날 새로운 함대공 유도탄은 물론 모든 무기 체계가 순조롭게 개발되어 우리 군이 미국 방산업체의 갑질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